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 눌러주시고 판매량, 이벤트 전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해당 그룹만 선택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는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바꾸고 싶다. 이게 아마 되려나? 한번 볼게요. 이런 형태대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육의 색상을 바꿔서 쓰는 식으로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팁이라고 할까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차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 최근에 제가 전달했던 영상들보다는 조금 더 심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업을 할 때 꽤 많이 쓰는 스킬인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대로 구성을 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이 담겨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차트를 만들기 위한 인공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16일부터 뭔가 이벤트를 실행을 했고, 그리고 제품이 나오고 나서의 판매량을 이벤트 이전하고 이벤트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차트로 시각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보게 되는 좀 효과는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제작할 때 쓰게 되는 습관이 해당되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고 삽입해서 보시면은 차트를 바로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고, 좀 크게 볼게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도 그냥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벤트가 실행되었던 날짜가 16일이거든요. 그러면 16일의 데이터부터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때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면,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도형을 추가하는 식으로 편집을 하실 건데, 그게 아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는 가능한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처 방법이 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눠서 내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색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달짜리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클릭을 해도 되는 정도의 개수다 그러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장 한 달짜리의 매일매일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엑셀에서 표현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최저 판매량이 들어있는 날짜랑 그 다음에 최고 판매량이 들어있는 날짜도 강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6일이죠. 6일에 있는 데이터를 또 찾아서 보통 한 번 더 클릭하라 그러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메뉴를 생성되게 만든 다음에 전색체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28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만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달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날짜들만 그냥 일일이 클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작업 과정이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면,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차트를 여러 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판매량 데이터를 일단 두 개로 한번 쪼개볼까요? 판매량의 이벤트 전에 판매량이 있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판매량의 이벤트 후의 지점에 판매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 둘 사이는 어떻게 구분을 해주느냐. 데이터 범위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X로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입력해 주시면, 자,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에 빈값이 생기는 거를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게 되는 데이터를 칼럼 단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최대나 최소. 자, 이 부분은 뭐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데이터를 그냥 빼가지고요. 자, 그러면 총 막대의 그룹이 3개로 나눠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은 어떤 형태로 내가 차트를 그려낼 수가 있느냐? 똑같이 날짜 부분 선택을 해서 해당 범위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삽입해서 이번에도 추천 차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든 차트에서 일단 막대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일자별로 이렇게 편집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살짝씩 밀리는 그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잠깐 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차트들은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우선은, 하나씩 그냥 일일이 선택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진한 파란색의 막대를 하나 선택을 해 주신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은 그 이벤트 전이라고 하는 그룹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서식의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서요. 간격 너비는 그 0으로 일단 맞춰주시고요. 자, 계열을 한번 겹쳐볼게요. 그래서 100%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사이에 틈이 없이 이렇게 쭉 선택이 되는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벤트 전과 후는 좀 비교를,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열 옵션에서 보시면, 판매량 이벤트 전을 선택을 해주고, 현재 단색 채우기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자, 기본 파란색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투명도 좀 올릴까요? 한 50% 정도로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사실 요 사이는 날짜별로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너비도 한 1.25 정도로 잡아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판매량 이벤트 후 지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계열 옵션에서 이벤트 후라고 하는 그룹만 지정해 주시면 아까 저희가 일일이 2번씩 선택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그룹만 바로 선택해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단색 채우기에서 주황색 계열로 바꿔주시고 투명도도 제가 아까 여기도 50으로 잡았죠? 그래서 50%로 잡아주시고요. 자, 테두리는 실선에서 두께감만 좀 높입시다. 그래서 1.25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우선은 이벤트 전과 이벤트 후에 뭔가 판매량의 변화가 좀 유의미하게 늘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어울리는 색으로 좀 잡아야 돼서 똑같이 차트 선택해 주시고 차트 옵션에 이미 최대나 최소값을 저희가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2가지가 선택될 텐데, 자, 단색 채우기에서 다른 색상으로 한번 잡아줄게요. 물론 이 색상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대로 편집을 해주시고 나면은 최대치, 그 다음에 최소치를 따로 뭐 편집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벤트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었느냐를 나중에 이제 값이 바뀌는 식으로도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사에 넣어주시고 제가 똑같이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서 만약에 30개짜리 막대의 서식을 내가 일일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일 거고요. 그리고 차트의 경우는 보통 파워포인트에서 적용할 때는 서식 복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보통 컨트롤 쉬프트 C나 컨트롤 쉬프트 V로 사용하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차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개체의 서식을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고 이걸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V를 아무리 눌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칼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나누는 식으로 편집을 해주신 다음에 이러면 차트 이제 데이터가 옆으로 조금씩 넓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편집해 주시는 게 차트의 구조를 알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눠서 편집을 해주신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효율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차트 서식에 이 차트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그 계열, 그룹이 판매량 이벤트 전인지
아니면 이벤트 후인지, 아니면 최대나 최소인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바로 서식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엑셀에서 뭔가 차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편리하다라고 해도 그 차트에서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뭔가 서식을 바꾸는 건 클릭해서 그 서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클릭의 이슈가 있다고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차트 기능에서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애초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그룹별로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작성해 주실 수가 있고, 나는 이 엑셀을 단축키를 그냥 사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단축키 목록에다가 이 그 영역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lt키 눌러주시고 숫자 0에다가 저는 C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 눌러주시고 판매량, 이벤트 전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해당 그룹만 선택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는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바꾸고 싶다. 이게 아마 되려나? 한번 볼게요. 이런 형태대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육의 색상을 바꿔서 쓰는 식으로도 충분히 작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똑같이 단축키를 적용해 주실 수 있고, 특히 그 차트를 작업할 때는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좀 나열해주고 빈값을 그대로 둘 줄 아실 수만 있으면 이런 형태의 좀 뭔가 볼륨감이 있는 데이터들도 충분히 쉽게 시각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빈값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안 나와요 하는 경우에는 이 값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값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NA라는 기호 자체가 그 값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엑셀 버전에 따라서 값이 있는 것처럼 표현될 때도 있고 없는 것처럼 표현될 때도 있어요. 우선은 값을 넣지 마시고 처리해 보신 다음에 안 되면 이 값을 넣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데이터 시각과 관련된 내용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혹은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